바쁜 한국인 주식까지 바쁠 필요 없습니다. 할 것만 알고 불필요한 것은 요약하는 주식 요약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모를 때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느려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사도 되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려면 제가 1편, 2편에서 말씀드린 내용까지 제대로 이해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반도체 투자에서 큰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반드시 1편, 2편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고 저는 2편에 이어서 바로 3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설명까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앞서 2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2편의 결론만 좀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실제 AI 사용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 치면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모두가 쓸 거래요. 이게 이제 리사수가 AMD 오너죠. AMD 오너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5년 이내에 전 세계 인구의 90%가 사용할 거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수집되는 데이터가 더 많아질 거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만큼 AI가 스스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AI의 발달 속도도 빨라질 거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서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AI 사이클의 가속화는 더 심화될 거다. 그런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게 뭐냐면 피지컬 AI, 로봇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입니다. 이 두 기술이랑 그 다음에 사물 AI, IoT죠. 사물 인터넷 IoT에 AI가 적용되는 것도 아직 시기상조예요. 근데 초입이면 초입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라 늦어도 2027년도, 2028년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AI 사이클은 저희가 지금 많이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초기 단계다. 초기 단계다. 초기 단계. 명심하셔야 돼요. 초기 단계란 건 갈 길이 많고 할 게 많으니까 그만큼 호재도 만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 중심의 반도체 실수요 폭증이 일어나면서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공급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메모리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의 수요 공급의 이 괴리가 지금 사상 최대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사상 최대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서 이 괴리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서 지금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슈퍼을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슈퍼을은 꽤 오랫동안 유지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2026년 1분기에 D램이랑 낸드 플래시 이 가격이요. D램 같은 경우는 80%, 낸드는 50%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상승률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가격 인상률이 엄청 높은 데에다 협상 우위를 장기간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26년도에 한국 메모리예요. 메모리 총 이익 추정치가 366조. 그냥 깔끔하게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90% 이상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호황이니까 이게 최전성기인 건 맞는데 이 최전성기라고 하면 2026년 이전에는 2018년도입니다. 18년. 이때 이제 서버 교체 사이클 있었다고 아까 제가 1편, 2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한국 반도체 판매량이 64조입니다. 2018년도에 64조였다. 근데 지금 몇 배입니까? 6배다. 네, 6배. 6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5배의 성장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2.5배 상승했어요. 2.6배인가 2.5배인가 상승했는데 6배 상승했으니까
5배가 더 붙어주면은 못해도 뭐 10배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다. 광기죠. 네, 근데 주가는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높은 주가에서 높은 시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퍼센트를 그대로 붙여버리면 안 되고, 못해도 그 당시에 주가 대비해서는 진짜 10배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주가가 얼마인지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2018년도에 이때 슈퍼사이클이 있었을 때 바닥은 2016년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저가가 25,000원이었어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기준에서 이미 지금 몇백 올랐습니까? 30배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 제가 왜 삼성전자를 여기 화면에 앞에 놨던지 한번 보세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7배밖에 안 올라갔어요. 10배까지 올라가려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배가 올라가면은 28만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당시 10배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때 삼성전자만 2.6배 상승한 거예요. 네. 그리고 2.6배 상승했는데 실제로 이제 6배의 규모의 성장이 있었으니까 이 수치들을 하면 한 15배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갖다 붙여가지고 15배까지 가면은 37만원? 40만원. 40만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로 잠시 돌아가서 이때 보시면, 얘네들이 그 사이클 때 얼마 올랐냐면, 너무 크게 올라서 잘 보지도 않아. 이때 25,000원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 400% 올랐어요. 그러면 400%니까 4배 올랐잖아요. 여기서 15배 추가해주면 그냥 추가하죠. 곱해줘야 되잖아요. 60배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오른 것도 납득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 SK하이닉스가 3만 원이었어요. 그럼 60배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SK하이닉스 180만 원.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마음이 좀 푸근해지십니까? 아무튼 한국이 지금 2018년도 당시가 이제 최전성기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8년 만에 지금 다시 최전성기가 갱신됐고 역대급이에요. 64조가 아니라 366조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다가 1편, 2편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텐데 HBM 성능은 계속 향상돼야 돼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엔비디아, AMD 경쟁이잖아요. 설계 기업들도 돈 더 벌어야 돼요. 그래서 차세대 HBM을 계속 발표할 겁니다. 그럼 차세대 HBM을 발표하면 연산 능력이 올라가죠. 그럼 연산 능력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전송, 처리, 임시 저장 올라가야 되죠. 그럼 뭐가 또 필요해요? 메모리. 자, 그럼 여기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메모리 성능 향상. 그러니까 차세대, 뭐 6세대, 뭐 DDR6가 나오고 7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메모리를 더 많이 쓴다. 오케이? 네,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스노우볼링 효과처럼 계속 올라갈 거라서 언제 멈출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이런 때에는 여기서 비관론을 말하는 사람을 좀 이게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맞을 땐 맞더라도 지금 호황이라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언제까지고 디램이랑 낸드 가격 상승이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끝은 있을 거예요. 이익 성장률의 증가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범용 디램이랑 그 범용 낸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자체는 26년 상반기 말에 역대 최대치를 치긴 칠 겁니다. 그러니까 26년 6월 초나 5월 말이겠죠. 여기 이때쯤 그 메모리가 최대 가격을 쳤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뭐 1GB당 1달러를 이렇게 가격으로 측정하는데 과거에는 1GB에 1달러 맞으면 메모리 가격이 추락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규모 자체가 6배짜리라 가지고 이게 1달러에서 수렴을 할지 아니면 1GB가 6달러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뭐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 하면은 그 상반기 말에 재투자를 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사람들은 메모리 가격 저항을 확인하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최고의 주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섹터에서 투자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뭐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진행 상황이에요. 네. 근데 최선두에 누가 있냐? 엔비디아?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그 HBM에서의 슈퍼사이클을 누렸어요. 예, 뭐 독보적이긴 합니다. 최선두긴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미국 시장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없었잖아요. 근데 한국 시장은 엔비디아 오를 때 디스카운트로 죽어 있었다. 그래서 저평가 플러스 최선두 하면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측면만 보자는 게 아니에요. 세계 증시까지 다 포함해서 세계 증시의 그 주가 수익률을 한번 보자 이거죠. 주가 수익률. 그럼 미국 증시 대비 한국 증시는 2025년도까지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은 세계 최고의 증시입니다. 그래서 대장주의 대장 시장이다. 이 관점을 포괄해서 봤을 때는요. 전 세계 딴 주식 투자할 거 없이 만약에 나 잘 모르겠다.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집중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메모리 그리고 가전제품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HBM도 진입하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좋은 게 뭐냐면 HBM 3위까지 시장에 진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 2025년까지 좀 버벅거린다. 2025년 지금 연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면요. 2025년 여기 10월 달까지 주가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9월입니다. 아우 어지러워. 화면 너무 어지럽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2025년 9월입니다. 9월까지 그냥 삼성전자는 주가가 올라간 게 없었어요. 10월부터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HBM 시장에 진출을 이제 했기 때문입니다. 진출이 이제 확정됐고 더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이 시장 예상치 대비 10% 이상, 10%포인트 이상 가격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SK하이닉스도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서버향, 모바일, PC, 고객사 모두 오른 판가에도 발주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수년간 문제가 취급받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낸드 플래시인데 낸드 플래시도 공급은 늘리지 않아요. 근데 가격은 일반용에서 ESSD 넘어가기 때문에 그 ESSD가 아까 제가 기업형이라 했잖아요. 기업형은 마진율이 엄청 높다. 예, 마진율까지 높아버리니까 메모리에다가 HBM 그리고 이제 마진율 높고 휴대폰 판매까지 되니까 가전제품 휴대폰도 이제 가격 인상하잖아요. 아이폰이랑 싸우려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우위에 있어요. 시장에 그 침투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좋아. 다 좋아. 나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급은 늘리지 않더라도요. 베라루빈이 그 HBM 4세대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급이 아직 본격화가 안 됐어요. 기업형 발주가 더 증가할 건 맞는데 만약에 베라루빈이 엄청 잘 팔리고 베라루빈은 삼성전자만 공급을 해야 된다 하면은 삼성전자가 베라루빈형 HBM4를 팔면서 거기다 삼성전자향 낸드로 꽂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익률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품 판매는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모든 주력 라인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만들 것 같다. 물론 가전제품은 아직 가봐야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크게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 조금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근데 그 나머지 라인업은 최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원래 전망할 때는 이 가전제품 사업부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항상 가전제품이랑 반도체 부분 이렇게 같이 봤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가전제품 빼버리자. 그냥 메모리랑 HBM만 생각하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의 이제 이익률을 봐야 돼요. 이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만에 13%에서 35%까지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매출액이 100조라고 치면은 13조가 남았는데 이때는 매출액이 100조만 나와도 35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얼마가 돼요?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배 정도의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뛰어버리니까 영업이익은 4배, 4배 이상 뛰어버렸죠? 4배 이상 뛰었고 다음 해에는 5배까지 뛰네요. 이 매출액이 근데 더 늘어날 수 있죠. 왜? 가격이 인상되면. 근데 2028년 때는 또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죠. 가격이 안 잡혀 있으면 이 매출 이거 예상치 맞습니까? 안 맞죠.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높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뭐 이 주가는 결국엔 가치가 중요해요. 기업이 사업을 잘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사업을 너무 잘하잖아요. 사업이 너무 유리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만약에 그 휴대폰 사업부에서 그 애플이랑 이제 경쟁하잖아요. 삼전이랑. 근데 지금 갤럭시도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를 받은 거예요. 2012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프리미엄이었지만 애플이 계속 밟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가 있는 건데 이번에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우위를 삼성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만약에 애플 대비 삼성이 잘했다가 되면 디스카운트가 프리미엄으로 바뀐다. 이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예.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 부분에 이게 우위에 있다는 게 휴대폰 시장의 판도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이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레거시 뺐어요. 빼서 외주로 돌려요. 예. 공장을 전환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라인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플레이스가 없어요. 없어. 더 이상 커버를 할 수 있는 플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신공장 증설 투자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가동 중인 공장을 추가 인수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추가 인수가 되면은 공급을 어떻게든 커버해서 얘네들이 시장을 더 먹겠다는 욕심이 있구나라고 보고 프리미엄을 쳐줄 수 있으니까. 그죠? 모멘텀인 거죠. 2026년 영업이익률이 지금 뭐 35%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메모리 가격 그 인상되고 있는 거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는 컨센서스예요. 40% 넘을 수도 있습니다. 40%까지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넘어버리면은 말 그대로 10%의 영업이익이 더 증가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앞자리가 안 바뀌어요. 근데 뒷자리가 두 단계 높아집니다. 7이 아니라 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영업이익률이 40%보다 조금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앞자리도 바뀔 수 있어요. 미친 거죠.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의 최대치는 200조 정도는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0조. 그러니까 200조가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 얼마 뛰는 겁니까? 4배가 플러스 돼서 5배가 되는 겁니다. 단순 셈법으로만 해도 지금 이제 21년도에서 24년도에 이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요. 26년도가 이제 200조가 넘어버리면 이거 21년도에서 25년도 이거 다 21년도에서 25년 다 합쳐서 이제 26년도 영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최저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봉으로 보면요. 자, 21년도 고점역이죠. 25년도까지 저점역이죠. 여기서 중간 가격하면 대략 한 73,000원에서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73,000원에서 그럼 이 5년치 영업이익을 26년에 한 번에 나왔으니까 곱하기 5 해주면은 얼마입니까? 한 35만 원? 36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2만 원? 싸죠. 네. 그래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는데 만약 최대치 나온 다음에 26년도 때는 30만 원 이상에서 놀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BM4 이전까지 기대감 주가 반영 하나도 안 됐던 거 이번에 몰아서 지금 다 받고 있는 겁니다. HBM4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 공급 가능성이 지금 계속 제시가 되고 있죠. 이게 SK하이닉스 입장에 조금 불리한 이야기이긴 한데 HBM4가 지금 왜 우위가 됐냐면 일시 공정 때문입니다. 이게 어쨌든 미세 공정이랑 이제 뭐 이런 쪽에서 더 유리해요. 예. 이게 잘 돼버리면 어떤 게 있냐면 그 반도체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예. 왜냐면 회로가 미세해지고 그 다음에 저항값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미세해지면 그 불순물이 빠져버립니다. 더. 그러면은 불순물은
저항이에요. 근데 이게 저항이 빠져버리니까 전력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전력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전기세도 만만치 않은데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 거면은 가격만 좀 맞다면은 일시 공정에 있는 HBM 쓸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BM4에서 우위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일시 공정의 불확실성은 뭐냐? 수율입니다. 수율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쌍두마차예요. 왜냐면 SK 하이닉스의 장점은 뭐냐면 안정화예요, 안정화, 생산.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미세화. 그래서 이제 저전력, 좀 더 에너지 효율, 예. 그리고 이제 메모리 전송 효율, 뭐 데이터 전송 효율 이런 건데, 근데 또 SK 하이닉스가 그 1비 공정을 생산하고 있다 해서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없습니다. 왜냐면 뒤에 가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이제 HBM4 일시 공정이 지금 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 SK 하이닉스도 일시 도입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너무 늦춰지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삼성전자보다 HBM의 일시 도입 생산 공정 도입이 늦어버리면 삼성전자 독주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HBM4 세대에서는 이제 하이엔드 라인업이 납품 경쟁에서 SK 하이닉스가 절대적인 열위를 보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일어난다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눈 감고 삼성전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지금 당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만약에 그때 절대 열의가 발생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독주하게 된다. 그럼 SK 하이닉스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프리미엄을 삼성전자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로 치면은 PBR이 한 7배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PBR 7배 되면은 주가 어떻게 되냐면 40만원 넘습니다. 대충 한 43만원까지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독주한다라는 게 확실해지면 43만원, 이거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2026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위에 놓여있는 이 삼성전자라면 이 단점을 꼽으라면은 증시? 한국 증시 여기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단점입니까?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정책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금 싹 다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제 상법 개정 3차 통과됐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또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바이 코리아 합니다. 바이 코리아 해요. 외국인들 돈 더 들어오면은 당연하게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단점을 꼽아라? 사실 없다. 삼성전자 단점 없다. 그래서 지금도 사서 솔직히 물려도 된다. 근데 몰빵해서 물리면 안 된다. 왜냐면 폭락 나오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물린다 생각하고 두두두두 사도 괜찮고, 폭락장 나와도 삼성전자 사도 괜찮고,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열위를 띈다라는 뉴스가 확실해지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얼마가 됐든 40만원 미치면 싸다 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설명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죠. 너무 삼성전자 설명 많이 하니까 이 SK 하이닉스 주주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SK 하이닉스도 지금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둘 다 너무 좋아요. 깔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이에요. HBM. 네. 하이닉스는 사실 그 DRAM 메모리 사이클 수에는 많이 못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얘는 메모리 사이클이 오기 전부터 HBM으로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이게 지금 봉이 짧아 보이지만 이 두 개만 해도 200%예요. 예. 그래서 22년도부터 200%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또 25년도에 거기서 또 200%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600%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66% 올라갔어요. 그래서 22년도 저점부터 지금까지 합치면은 13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HBM 사이클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게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려고 메모리 라인을 축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축소라는 거죠. 그래서 범용 D램 생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D램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메모리 사이클은 SK 하이닉스한테도 좋겠지. 좋긴 좋은데 나쁘진 않은데 삼성전자보다는 그 메모리 사이클의 수혜를 그대로 입는다 보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또 HBM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HBM이 동시에 자극받는 주가에 동시에 자극받는 관계라면 SK하이닉스는 HBM이 선반영 됐고 메모리에 자극받고 나서 다시 그 자극이 HBM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또 자극받는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후순위적 가격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SK하이닉스 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세요. 온전히 지금 누릴 수 없는 건 맞는데 주력이 HBM이라서 그렇긴 해도 SK하이닉스도 메모리 공급 기업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도 반영될 거고 그 다음에 D램 가격 상승에 너무 초점 맞춰가지고 주가 살피지 마세요. SK하이닉스는 D램을 생각할 필요 없는 게 HBM이 어쨌든 지금 독보적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삼성전자보다 HBM4에서 확실하게 불리하다 정해지기 전까지는 SK하이닉스가 HBM 짱이에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그 HBM 4세대 그 베라루빈 제품 라인업 어디까지 그러니까 프리미엄 라인업까지 침투가 가능할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 안 하고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일시 공정을 채택해서 못 뚫으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그 프리미엄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못 뚫을 수도 있잖아. 삼성전자도 작년도까지 HBM3E까지 못 들어가서 계속 빌빌댔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못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비 공정으로 계속 갑니다.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센터나 이렇게 이제 큰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정성도 중요하고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일시가 더 좋아요. 일시가 더 좋은 게 맞는데 막상 그 현장에 투입을 해봤는데 1B보다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돼서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새로운 반도체 나왔다 해서 무조건 거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검증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1B 공정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꽉 쥐고 있고 거기서 대부분의 공급을 SK 하이닉스가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확실히 우위예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이 이제 뭐 많이 반영된 건 맞지만 HBM4 경쟁에서 탈락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서버형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도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만 받고 주가는 떨어진다 이 생각은 빼면 돼요. 그러면 당장의 SK하이닉스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의 상승 모멘텀은 미국 ADR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다 좋으니까 사업은 다 좋다는 거 알겠으니까 그만 이야기하자고. 그 좀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해두고 그 대신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ADR 상장이 될 거다. 왜냐면 ADR 상장이 확정될 경우에는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를 사려면 한국 돈으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죠. 미국 시장에서 직접 투자가 아니라 한국 시장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반영이 좀 잘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반도체, 미국 증시 뭐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 프리미엄. 그래서 PBR도 높고 PER도 높다. 걔네들은 다 높아요. 그 프리미엄을 SK하이닉스가 직방으로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SK하이닉스가 싼 거예요. ADR 상장되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한번 볼까요? 24년도, 25년도, 26년도까지. 이거 3년치 합치면 SK하이닉스 10년치 번 돈이에요.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요. 갑자기 멈췄네요.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왜 이러지? 안 되겠다. 이걸로 보면 불편한데. 아우, 갑자기 왜 저러지? 왜 이게 화면 로드가 안 되죠?
키우면 뭐 서버 문제 있나? 제 컴퓨터가 문제인가? 인터넷 잘 되는데? 아이 정말. 여기서 보면 이게 너무 많아. 씨. 제 컴퓨터가 문제인가요? 페이지 리셋이 안 되네요. 아니다. 리셋되고 있구나. 이거 왜 이래? 정말. 됐다. 또 멈췄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당황스럽군요. 어딨지? 그 보고서가, 분기 보고서가 어딨지? 여기 있네요. 참.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그 현금성 자산 보이시죠? 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네, 10조 있습니다. 10조나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뭐 이익잉여금으로 치면은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91조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려 했던 건 단순히 이런 건데,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쌓아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주들도 SK하이닉스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수년간 막대하게 이제 발생시킨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익잉여 현금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환원 정책을 펼치겠죠. 이거는 그 주가 부양에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이 최태원 회장이 뭐 과거에도 SK 그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피력했기 때문에 ADR 상장과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이슈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지금 SK하이닉스의 사업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주가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왜 또 현대차가 돼 있냐, 이 주가가. SK하이닉스가 지금 100만 원대 있지만 저는 못해도 ADR 상장 전까지 뭐 한 130만 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ADR 상장하고 나서도 그 사업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HBM4에서 뭐 그 성과를 못 보여주고 가능성을 못 보여주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완전히 밀려버리고 그렇게 되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런 상황만 안 온다면 사업적인 전망은 계속 좋기 때문에 HBM4도 적당하게 또 진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 이제 일시공 정도 완전히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뭐 150만 원 이렇게 해도 올라가도 이상할 거 없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 사이클이나 이런 게 제가 1편, 2편, 3편 거쳐서 이렇게 쭉 설명했던 그 산업 사이클까지 고려하면 이게 좀 미친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0만 원이 광기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200만 원이 광기로 올라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말 에코프로가 광기가 있었잖아요. 23년도 때 1년에 13배 올라갔어요. 이때. 네, 이게 광기죠. 광기입니다. 근데 그때 광기였는데 에코프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증시가 좋아서 그 당시에 상승분의 절반까지는 회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는 그 당시에 광기 플러스 시장 상황이 올곧이 딱 맞는 데다가 산업 사이클까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간다는 게 정말 무리한가? 아니다. 200만 원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근데 광기라는 거 한 140만 원? 이 정도 되면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PBR이 7배입니다. 7배. 7배인데 200만 원 가버리면 14배예요. 예. 에코프로도 그 당시에 뭐 PBR로 치면은 14배까지는 너무 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M,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삼성전자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HBM 부분에 있어서 성능도 중요해요. 그래서 일시 공정을 탑재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코어 공정이라 하거든요. 근데 코어 공정이 하나가 뛰어나다 해서 최종적으로 뛰어난 HBM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는 너무 복잡해요. 패키징, 뭐 적층, 그리고 뭐 열 관리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이제 부품 망가지죠. 예, 패키징 잘 안 되면은 뭐 이제 불량 나오죠. 예, 적층 안 되면 생산, 양산 안 되죠. 뭐 패키징도 양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열 관리 안 되면 이제 부품 완전 망가져서 이것도 양산 안 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그 HBM 일시 공정을 도입했을 때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그냥 대규모 양산 벌써 발표했을 거예요. 음, 초대규모 양산에서 그냥 싹 다 일시로 바꿉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시 그 공정으로 생산했다 해서 무조건 높은 성능으로 그 경쟁력을 갖추고 그 상업용으로 최적화가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SK하이닉스는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죠. 그래서 80만 원 전에 이제 투자하신 투자자들은 진짜 행복할 거예요. 왜냐면 ADR 상장까지는 주가가 떨어지면은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사면 되고 ADR 상장 이후에는 얼마나 올라갔을지 몰라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보유했다가 예, 이익을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80만 원 전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마음이 정말 편하죠. 근데 뭐 11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110만 원 들어가 있으면 거의 최고점 매수했는데 마음 편하기 좀 어렵죠. 시장이 갑자기 뭐 이란이랑 미국이 뭐 미사일로 빵 때려버리면 그런 거 충격 맞아서 흔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몰빵까지 들어갔다? 그럼 현금 여력이 없는 상태니까 버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ADR이나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가는 데다 막 갖다 때려서 풀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풀 매수로 한 방에 들어간다 하면 삼성전자가 나은 것 같긴 한데 뭐 둘 다 풀 매수는 저는 별로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좀 하방을 좀 열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ADR 상장이 정확히 언제 딱 된다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시장 노이즈에는 지금 더 예민할 때긴 해요. 거기다가 일시 기반 그 HBM 그 포를 생산할 그 이슈도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만약에 그게 확정됐다고 하면은 주가 내성은 또 단단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확정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주가 내성은 좀 삼성전자보다 약하다. 그래서 올라갈 때 막 때려서 하는 것보다 그건 뭐 단타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단타들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SK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하방 열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좀 급하게 반도체를 너무 빨리 사고 싶다.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겠다.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를 또 조금 먼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27년까지 공급 부족 확정. 네, 이거 절대 안 바뀜. 경제 불황이 와도 안 바뀜. 왜냐면 경제 불황이 오면 모든 기업이 멈춰야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불황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은 재고가 안 팔려요. 안 가져가요. 네. 그래서 어차피 재고가 쌓여 있는데 다시 경기가 돌아오면 다시 사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경제 불황이 와도 2027년까지 공급 부족은 무조건 확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진짜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은 뭐냐면 지금은 공급 계약을 단기로 해서 가격을 비싸게 팔고 있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27년이 아니라 28년 넘어서도 해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치 선물 선도 거래 하듯이 미리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고 너무 비싸진 않죠. 지금 고가보단 낮게 잡되 비싸게 책정하고 만약에 뭐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가면 일부 인상안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년치, 5년치 물량을 미리 계약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미리 계약으로 인해서 공급 수주 잔고가 쌓이죠. 수주 잔고가 쌓이면은 돈 걱정은 필요 없다. 꾸준한 실적은 보장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장기 계약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꾸준하게 실적이 보장되니까 주가가 멈춰 있겠습니까? 아니죠. 3년, 4년 뒤까지 얘네들이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미리 땡겨서 사람들은 사버려요. 그래서 주가가 미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리 쫙 땡겨서 올라가면 이제 그때 진짜 고점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장기간의 계약 가치까지 주가의 프리미엄이 반영되면 그 다음은 누가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5년 뒤에까지 너무 좋은 내용까지 다 반영해서 지금 주가에 때려 박아버리면 그럼 그때는 진짜 끝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공급 수주 잔고가 막 쌓였는데 그 이슈 때문에 뭐 주가가 막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 예, 그걸 막 계속 거들먹거리면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러면은 그때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전까지는 이 장기 공급 계약 수주 누적까지도 상승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두 기업인 이제 이 SK하이닉스만 잠깐 말씀드리면 26년 4월에 어쨌든 청주 7공장에다가 이제 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투자가 19조 거의 20조 정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4월부터 투자하는 이것도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공장 근데 그건 이제 단기 모멘텀처럼 되고 어쨌든 완공이 되고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27년 연말에 완공이 될 겁니다. 계획은 그래요. 그러니까 26년 4월에 뿜 하고 뜰 수 있어요. 공장 증설 이렇게 해서. 근데 완공은 27년 말이기 때문에 27년 하반기에 다시 또 올라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27년도는 반도체 메모리 걱정할 게 없어요. 무조건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인디아나 공장도 있는데 인디아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현지 2028년도에 생산이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28년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28년도 좀 안 풀릴 수도 있다 보거든요. 공급 부족이. 그 1편, 2편 내용을 다 보셨다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때 뭐 아틀라스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 다 옵티머스, 뭐 로봇들은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니까 뭐 자동차 그리고 우주 뭐 이렇게 뭐 통신 이런 것들도 많이 진짜 제대로 되고 하면 지금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 이런 게 되잖아요. 통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져 버리면 사물 인터넷 쪽의 시장도 너무 커져 버려서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그냥 사물 자체에 디바이스 안에 AI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거라서 거기도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이 과연 2028년이면 진짜 끝나 있을까? 이거는 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예. 그래서 만약에 2027년 말에도 그 메모리 그 공급 부족이 지금보다 더 심해졌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28년도 때 증설이 쭉쭉쭉 된다 해도 한동안 그 공급 부족이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될 거라서 이때 되면 SK하이닉스 주가가 더 미친 듯이 올라갈 여력은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증설을 해도 메모리가 공급이 잡히지 않아서 공급이 부족해서 28년도에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이 팔아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SK하이닉스는 26년도에 생각할 건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뭐 엔비디아 GTC 정도 남아 있죠. 그 어쨌든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뭐 이 반도체 쪽은 변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상을 하면 그 예상보다도 좋게 나온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장 변수가 없다면 2028년도까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계속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앞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느 지점에선 주가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 시기까지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다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나름 재밌게 구성하고 쉽게 구성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사이클을 의심한다? 그럼 진짜 도대체 어떤 걸 믿고 투자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까지 다 보신 분들 도움이 됐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만들어 와라 이런 마음이 드신다고 한다면 저의 그 주식 요약 TV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 왜냐면 장중에 제가 오늘도 삼천당제약 그 공시 나오자마자 바로 찍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날에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도 갭 메울 때 이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했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얘네들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 하나비전 때문에 이제 한미반도체는 주가 못 가고 하나비전 팍 올라갔던 이틀 전에도 한미반도체 영상을 찍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한미반도체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괜찮은 영상들은 바로바로 보시는 게 좋아요. 텀을 두고 보면은 당연히 제가 이때 올렸는데, 이때 영상 올렸는데, 그때 안 보시고 오늘 봤으면 그 영상은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 올라간 거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핵심들만 최대한 요약해서 올려드릴 테니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